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으로 현재 작은 회사를 하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결혼을 약속했던 전 남친과 함께 키워나갈 회사였는데 남의 말에 휘둘리는 전 예비 시모와 그리고 자존심 센 전 남친 때문에 파혼을 했습니다. 결혼 얘기가 나온 마당에 되도록 파혼하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모자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있으니 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저와 남친은 같은 대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저희 둘 다 컴퓨터학과 전공학생이었고 이때는 그저 친구로만 지냈습니다. 남자친구는 과 친구들 중에서도 성적이 가장 우수할 정도로 컴퓨터 실력이 대단했는데 그러다 보니 과제가 있는 날이면 저는 물론이고 모든 친구들도 남친에게 물어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남친은 군대를 가게 되었고 저는 친구들과 함께 군대로 편지도 써서 보냈는데 졸업 후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주말인데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거야? 친구가 회사 오픈했다고 해서. 아직 20대인데 벌써 회사를 차렸어? 엄마도 참 나이가 중요한가? 같은 과 친구들 중에 자기 회사 차린 친구들 좀 있어. 그럼 너도 생각 있는 거야? 당연하지. 암튼 엄마 갔다 와서 다시 얘기해. 그래, 차 조심하고 늦으면 전화 주고. 알았어. 저는 이날 같은 과 친구들 중 몇 명이 모여 회사를 차렸다고 해서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도 보고 회사는 어떻게 차렸는지 궁금해서 약속 시간보다 빨리 서둘러 나갔어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남친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연아, 오랜만이다. 어머, 이게 얼마만이야? 제대는 했어? 야, 제대해서 복학하고 졸업까지 했어. 벌써 그렇게 됐나? 여기서 만날 줄 몰랐어. 난 혹시나 여기서 너 마주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좋다. 이따가 친구들하고 저녁 먹기로 했는데 너도 갈래? 난 저녁에 약속 있어서 이제 가봐야 해. 너 번호 그대로야? 아니야, 나 바꿨어. 전화기 줘봐. 저희는 이날 서로 연락처를 다시 주고받았고 연락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일 때도 서로 친하게 지내서 몇 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건데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반가워서 금방 헤어져야 하는 게 아쉬울 뿐이었죠. 그래도 이날 이후 남친은 저에게 연락을 자주 해왔고 저 역시 시간이 끝날 때마다 남친을 만나며 그렇게 친구가 아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나 남친은 전공을 살려 관련 분야에서 일하던 중이었는데 나중에 AI 분야로 회사를 차려볼 생각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회사를 운영하게 된다면 남자친구와 같이 회사를 키워나가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대학생 때부터 실력 좋기로 소문난 친구였거든요. 무엇보다 남자친구는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더 공부를 잘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부 외에도 게임을 할 때면 승부욕에 불타오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며 데이트를 하던 중이었는데 쇼핑몰에 들어갔다가 오락실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할 만한 게임이 없었고 눈에 들어오는 게 농구였습니다. 농구할 줄 알아? 아니, 그냥 해보려고. 어디 해봐? 제가 운동신경은 별로인데 이날은 컨디션이 좋은지 운이 좋았는지 공을 던지는 것마다 다 골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남친은 잘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내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당연히 질 거라 생각하고는 처음에는 안 한다 했는데 막상 해보니 제가 남자친구보다 한 골을 더 넣어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자기도 진 게 황당했는지 다시 하자고 했고 그렇게 저한테 이길 때까지 농구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승부욕이 강한 친구라고만 생각했어요. 평소 남자친구는 저와 만나기 전에
데이트 코스를 짜옵니다. 시간을 좀 계획적으로 쓰려는 성격이죠. 저도 즉흥적인 성격은 아니라 남친과 만나면 뭐 할지 생각은 하고 나오는데 남친의 계획성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거의 패키지 수준이랄까요? 사실 이게 싫지는 않았어요. 데이트하려고 만났는데 서로 뭐 하지 하면서 길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나았으니까요. 이걸 오늘 안에 다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나만 따라와. 남자답고 리더십 있는 모습에 제가 반했는데 만나는 내내 이런 모습이 거의 한결같았습니다. 저희는 연애만 3년 넘게 하고 있었는데 오래 만나다 보니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도 종종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친은 외아들로 어머님과 단둘이 살았다고 했는데 시골에서 태어나서 중학생 때 인천으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인천에 삼촌이 살고 계셨다고 했어요. 그럼 삼촌네서 쭉 지냈던 거야? 좀 오래 지냈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리고 대학교는 서울로 다니게 되면서 혼자 자취했어. 아, 그랬구나. 혼자 살면서 힘들진 않았어? 힘들었지. 그래도 잘 버텼어. 덕분에 요리도 할 줄 알게 됐고 목표도 생기고. 목표? 우리 집이 그렇게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거든. 그래서 나중에 꼭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 나 이런 얘기 너한테 처음 하는 거야. 나랑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도 몰라. 뭔가 말하면 자존심이 좀 상할 것 같더라고. 남자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는 됐습니다. 누구나 숨기고 싶은 과거는 다 있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남친의 승부욕은 물론 생활력 강한 부분도 혼자 살면서 생겼구나 싶었어요.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사는 것보다 훨씬 멋져 보였고요. 연애 기간 동안 남친은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왔습니다. 부모님도 착실해 보인다며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딸만 둘인 저희 집에 남친이 오는 날은 아빠가 제일 좋아하셨어요. 거기다 언니가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형부가 집에 자주 찾아왔는데 그럴 때면 제 남자친구도 함께 저녁을 먹거나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언니가 결혼을 했고 저희 부모님은 자연히 그 다음 차례가 저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더 나이 들기 전에 둘이 결혼하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때 저희 나이가 31살이었는데 나이보다는 연애 기간이 길어지니 차라리 결혼을 하는 게 어떠냐고 하셨죠. 그래서 언니가 결혼하고 나서 딱 1년 지났을 때 저희도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자주 왔는데 저는 한 번도 남자친구의 본가에 가본 적이 없어 한 번 날을 잡고 가게 되었습니다. 대충 어느 지역인지는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어머님은 시골에서 작게 농사를 지으시며 살고 계셨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완전 시골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와 있었고요. 첫인사라 좀 떨리긴 했는데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서울 아가씨가 여기까지 내려왔냐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당황스러웠던 건 집 주변으로 동네 사람 몇 분이 저를 보러 오셔서 한참을 서 계셨는데요. 엄마, 집 앞에 누구 오셨는데요? 아이, 그냥 냅둬. 구경하러 온 거야. 구경이요? 내가 앞으로 며느리 될 사람이 오늘 온다고 자랑 좀 했더니 저렇게 보러 온 거라고. 신경 쓰지 마. 저러다 돌아갈 거야. 제가 부담스러워하자 어머님은 시골은 다 이렇다면서 서로 속속들이 다 알고 지내는 사이라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대화를 해보니 시골에만 사셔서 세상 물정은 잘 모르시는 분이셨어요. 집에 TV도 없어서 낮에는 라디오를 주로 들으시는데 그마저도 시끄럽다며 잘 안 들으신다고 하셨죠. 낮에 일이 없을 때는 동네 사람들하고 모여서 수다 떠는 게 제일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어려워하는 게 눈에 보이셨는지 어머님은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무엇보다 선물을 많이 주셨는데
그 선물들이 좀 독특했습니다. 작은 방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가지고 나오시더니 조교기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이게 조격하는 데 쓰는 건데 나 한 번도 안 쓴 거야. 우리 동네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거 팔러 오는 사람이 있거든. 동네 사람이 좋다고 해서 나도 사봤지. 엄마, 이런 거 사지 말라니까. 왜? 쓸만한 거 아니야? 딱 봐도 조잡해 보이는데 얼마 줬어요? 어머님은 상당한 금액을 주고 조격기를 사셨더라고요. 저는 이날 어머님을 처음 뵙는 자리였는데 남친은 어머니에게 쓸데없는 물건을 샀다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런 남자친구에게 그만하라고 눈치를 줬는데 그제야 어머님께 좋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다음 날 일이 있어서 마침 일찍 왔다가 저녁에 올라가야 했는데요. 침낭 같은 이불을 하나 주시며 차 안에 두고 쓰라고 하시는데 이걸 150만 원 주고 샀다고 하시더군요. 엄마, 이건 누구한테 사셨어요? 이건 저기 길 건너 미진 아줌마한테 샀어. 이거는 진짜 좋은 거야. 우리 털에 동네 사람들 하나씩 다 샀을걸? 앞으로 저한테 제발 물어보고 사세요. 아셨죠? 저는 멀리서 어머님과 남친이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고 짐을 싸서는 바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님은 많이 아쉬워하셨는데 참 정이 많으시고 따뜻한 분이라 느껴졌습니다. 다만 귀가 좀 얇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좋다고 하면 옆에서 같이 하시는 걸 보니 이번뿐만 아니라 전에도 이런 일이 좀 있었나 싶었어요. 암튼 처음에는 어머님 혼자 사시고 자식도 아들 하나뿐이니 의지하고 기대는 모습이 강할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뵙고 나니 그런 느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나서 어머님과는 종종 통화를 하며 지냈습니다. 자주 볼 수 없으니 통화라도 자주 하면서 정을 쌓자고 하시는데 저는 싫지 않았어요. 아무 때나 막 전화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통화하기 전 항상 문자를 먼저 보내셔서 전화를 해도 되는지 물어보셨으니까요. 그런데 저와 달리 남자친구한테는 수시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한 번은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어머님의 전화를 받더니 아주 싱글벙글 하더라고요. 네, 엄마. 지금 수연이랑 같이 있어요. 아, 정말요? 그분 사람 보는 눈 있네요. 알았어요. 집에 가서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자기야,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 어? 아, 그게 우리 저번에 엄마 보러 갔었잖아. 그때 집 근처에서 너 본 사람들이 인물 좋다고 그랬대. 성격도 좋아 보이고. 둘이 잘 어울린다면서 엄마한테 그런 얘기 했나 봐. 엄마가 아주 신난 목소리다. 이런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얘기로만 통화한 건 아니었어요. 엄마, 그거 안 돼요. 하시면 안 된다고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다고. 당장 돌려주시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무슨 전화길래 그렇게 받아? 아니, 엄마가 누가 화장품 좋다고 써보라고 해서 덜컥 받았다고 하는 거야. 선물로 받으신 거 아니야? 아니야. 화장품 이름 들어보니까 다 당겨더라고. 써보고 좋으면 사라고 했다는데 절대 개봉하지 말라고 했지. 실은 예전에 엄마가 이런 비슷한 수법에 속아서 큰돈 날릴 뻔한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돈 보내기 전에 내가 시골 내려가서 해결했거든. 그래서 엄마가 잘 모르는 게 있으시면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셔. 엄마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 처음에 남친한테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는 그저 어머님이 시골에 사셔서 잘 모르시나 보다, 순진하신가 보다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니까요. 제 친구 중에서도 너무 순진해서 길거리에서 도를 아냐는 사람 말에 쫓아가 돈 내고 절까지 하고 온 친구가 있는데 주변에서 아무리 말해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속이는 사람이 나쁜 거지
어머님이 무슨 잘못이냐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순진하신 것보다는 귀가 얇아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쉽게 흔들리는 성격이셨어요. 그러다 보니 남친에게 전화해서 맞는지 아닌지 수시로 확인하시곤 했습니다. 이럴 때면 아들한테 좀 의지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건 뭐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자식이 아들 하나뿐이고 하니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집에서 부모님이 잘 모르신 건 알려드리곤 하니까 같은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님은 제가 생각한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난 뒤 저희 집에서 남자친구를 이미 사이로 생각하고 지내셨는데요. 집에 놀러 오면 아빠와 일 내기도 하곤 했습니다. 실력도 있고 승부욕도 있고 하니 나중에 회사를 차리게 된다면 잘 꾸려나가겠다 싶으셨대요. 영수 말이야. 성격도 꼼꼼하고 회사도 잘 운영할 것 같아. 그렇지? 안 그래도 영수가 나처럼 언젠가 회사를 차리는 게 꿈이라고 했었어. 대학 친구들 중에 회사 차렸다는 내 친구 알지? 오, 알지. 네가 하도 말해서 이름도 외웠다. 그런데 왜? 그 회사에서 영수한테 같이 일해보자고 연락했다나 봐. 지금 회사 그만두고 들어오라고. 그럼 그러기로 했대? 아니. 영수는 누구 밑으로 들어가 일하는 건 좀 그런가 봐. 회사를 직접 운영해보고 싶대. 그러다 보니 저희 집에서는 남자친구가 똑 부러지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목표도 명확하고 모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암튼 저는 제 가족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이 좋았고 또 고마웠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저희는 상견례를 했습니다. 어머님은 전부터 저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바라는 거 없다고 하셨는데요. 쓸데없이 돈 쓰지 말라며 예당 같은 것도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다 생략해버리면 섭섭하지 않으시겠어요? 기본이라도 하는 게 괜찮다니까. 수연이 네가 뭘 해와도 집이 작아서 둘 곳도 없어.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님이 쓰시던 가전 몇 가지는 바꿔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쓰던 게 좋다면서 새로 사오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어차피 어머님도 저한테 많이 못해준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예비시댁에 갔을 때 저도 느꼈습니다. 형편이 그리 넉넉하진 않다는 것을요. 그래서 뭔가를 바라고 말씀드린 게 아닌데도 어머님은 계속해서 거절하셨네요. 안 주고 안 받는 게 속 편하다 하시면서요. 그래서 저나 남자친구는 서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어머님이 시골에 계시니 말 나온 김에 서로 인사도 할 겸 해서 상견례 날짜를 좀 빨리 잡았어요. 보통은 어느 정도 준비하고 만난다는데 저희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고 상황에 맞게 준비했습니다. 상견례 날에도 어머님은 저한테 말씀하신 그대로 부모님께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수연이한테도 말했지만 생략할 건 다 빼는 게 어떠실까요? 저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이죠. 저 그런 욕심 없습니다. 우리 영수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좋은 사돈 만난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분위기도 좋았고 어머님이 모든 상황 따라 맞춘다고 하시면서 결혼 준비도 문제없이 진행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날 어머님이 저희 엄마에게 주신다며 선물을 가지고 나오셨더라고요. 어머나, 이게 다 뭐예요? 이게 그 뱃살 빠진다는 복대인데 제가 이걸 2개 샀거든요. 하나는 집에서 쓰고 있는데 좋길래 사돈들이라고 챙겨왔어요. 이거 새 거예요. 엄마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었고 거기다 어머님은 물건을 팔러 온 사람처럼 제품 설명을 하고 직접 배에 둘러서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시자 남친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엄마, 이걸 가지고 오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저번에 버리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래서 버리려고 했는데 글쎄 같이 산 아줌마가 그 좋은 걸 왜 버리냐고 하길래 도로 주워왔다.
나 요새 이거 거의 매일 하고 있어. 괜찮아. 나도 한번 써보지 뭐. 감사합니다. 엄마는 남친이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모습에 무안할까봐 얼른 제품을 받아들었고 그렇게 상견례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는 급하게 남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집에 도착했어? 방금 왔어. 왜? 그러면 아까 우리 엄마가 준 거 그거 말이야. 복대? 그거 얼른 갖다 버려. 왜? 엄마가 그냥 써보시겠대. 안 돼. 저번에 중금속 나와서 난리 났던 거야. 뭐라고? 아까는 엄마한테 뭐라고 하기가 좀 그런 자리여서 아무 말 못했어. 미안해. 얼른 버려. 알았지? 그래, 알았어. 미안하다, 수연아. 엄마가 좀 그런 면이 있어. 사지 말래도 좀 남의 말 듣고 사서 쟁여둔 물건도 많고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엄마가 좀 그러시네. 아니야. 좋다고 하니까 사신 걸 텐데. 알고 그러신 것도 아니고. 암튼 얼른 버릴게. 저는 그렇게 어머님한테 받아온 물건을 바로 버렸습니다. 전 어머님의 이런 모습이 크게 문제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좀 심각했습니다. 이때 저는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했죠. 저희는 결혼 준비를 천천히 하기 시작했고 신혼집은 남친이 혼자 살던 집 전세 보증금과 제가 그동안 모은 돈까지 합치면 그래도 서울에 둘이 살 만한 아파트는 얻을 정도는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 외에 식장이랑 신혼여행 말고는 크게 돈 들어갈 곳이 없어서 저희는 돈을 많이 아끼며 결혼식을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수연아, 이리 좀 와봐. 웬 한복이야? 샀어? 아니, 네 언니 결혼할 때 입었던 거잖아. 아, 맞네. 그래서 너 결혼할 때도 이거 입을까 하는데 어때? 내 생각이 중요한가? 그래도 네가 주인공인데. 언니가 결혼할 당시에는 못 모르고 남들 하는 거 다 따라서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항상 실속 있게 결혼하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엄마도 새로 한복을 사지 않고 언니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을 다시 입기로 하셨습니다. 저희는 결혼식 날짜는 좀 남은 상태였는데 그러다 보니 결혼 준비를 급하게 하지 않았어요. 특히 저는 전공을 살려 전부터 회사를 차릴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빠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너 결혼하는데 알아서 준비 잘하고 있으니까 해줄 것도 없고 그래서 조금 보태주신대. 좀 더 모아서 시작해도 되는데 너 이미 회사 운영할 친구들하고 얘기 끝났다며. 말 나온 김에 시작하면 좋지 뭘. 더 미룰 거 있어? 결혼식은 올해 말이라서 한참 남았는데. 사실 저는 후배 몇 명과 마음 많은 대학 동기들하고 해서 회사 운영에 대해 얘기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실만 임대하면 됐는데 너무 무리해서 시작하고 싶지 않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사업자금을 보태주시기로 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회사 운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친구도 함께 일하기로 했습니다. 당장은 아니고 다니던 직장에서 인수인계도 해야 하니 정식 출근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둘 다 하는 일도 같고 남자친구의 실력이야 좋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이견 없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사무실 임대 후 책상과 컴퓨터 구입은 제 사비로 준비했습니다. 이미 큰 돈을 집에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세세한 건 제 선에서 해결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책상도 들어오고 하니 제법 회사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아직 정식 오픈은 아니었고 초기라 자리 잡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던 중이라 회사에 출근을 잘하지 못했는데 바빠지기 전에 빨리 끝내버리려고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학원을 다니며 지냈습니다. 저는 결혼식 준비는 물론 회사와 자격증 때문에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한복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한복이요? 어. 생각을 해보니까 한복은 사돈하고 똑같이 맞춰서 입고 싶어서 말이야. 어머님은 처음에는 본인 한복도 직접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셨지만 갑자기 말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저희 엄마는 이미 한복이 있으셔서 그거 입는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난 자식도 하나고 이번 결혼식이 좀 특별한데 한복을 똑같이 입고 입장하면 어떨까 싶은데. 저기 길 건너에 영숙 아줌마라고 나랑 친한 사람이 있거든. 그 아줌마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도 아들 결혼하는데 한복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다른 거는 바라는 거 없잖아. 안 그래? 엄마는 한복 맞춰봤자 입을 일도 거의 없고 해서 있던 거 입는다고 하신 거였는데요. 빌리는 것도 비용이 은근 아까우니 맞출 생각이 아예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께 그대로 말씀드려봤지만 계속해서 맞추고 싶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남는 건 사진인데 그렇게 입장해서 사진으로 남기면 그것도 추억 아니냐면서 말이죠. 갑자기 말을 바꾸시니 좀 그렇긴 했지만 예단 바라시는 것도 하나 없었으니 한복은 어머님 말씀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복은 엄마가 아는 곳에서 맞추기로 하셨고 맞추는 날짜도 정해서 그날 어머님이 서울로 올라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수연이 너 시험 준비는 잘 돼가? 저번에 한번 떨어져서 이번엔 꼭 붙어야지. 그럼 회사는 어쩌고 있어? 직원들만 나와서 일하고 있어. 영수는 아직 그만둔 건 아니지? 사직서는 냈다는데 하던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거 마무리하고 인수인계하고 나온대. 그래, 잘 되고 있는 거 맞지? 그럼 걱정 마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어머님께 이 사실을 말했는지 어머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아직 정식 오픈도 아니고 해서 완벽하게 준비되고 난 뒤 말씀드릴 생각이었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와서 꾸중 아닌 꾸중을 좀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혼난 건 아니고 약간 서운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 수연아, 우리 아들이 회사 차렸다고 하던데 정말이냐? 네, 어머님. 그런데 왜 진작에 말 안 했어? 좀 더 안정되고 나서 말씀드릴 생각이었어요. 죄송해요. 아니, 나한테 죄송할 건 없지. 그래도 서운은 하네. 암튼 네가 옆에서 우리 영수 많이 도와줘라. 네, 그럴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한테 회사 얘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미 언짢아 하시던 중이었지만 그래도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한복을 맞추는 날이 되어서 어머님이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오신 날 바로 엄마와 만나서 한복을 맞추러 가셨는데 오전에 일찍 나가신 엄마는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오셨어요. 처음엔 저녁까지 두시고 오시는 건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어머님하고 저녁 같이 한 거야? 저녁은 무슨... 아우, 배고파. 엄마 일단 밥부터 먹자. 엄마는 집에 오시자마자 배가 고프시다면서 저녁을 드셨는데 드시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이? 정말? 그래. 사돈이 한복 얘기를 먼저 꺼내셨으니까 사돈 취향에 맞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바꾸더라고. 바꾸다니? 매장에 가서 저고리랑 치마랑 처음 딱 고른 디자인으로 하기로 했거든? 생각보다 빨리 결정해서 나가서 식사라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거기 직원이 사돈한테 다른 디자인을 권하면서 이것도 잘 어울리겠다 했더니 그럼 그걸로 하시겠대. 한번 맞추면 나중에 변경이 어려우니까 뭐 고민해서 바꾸는 거야 상관없었어.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계속 이거 한다고 했다가 다른 손님 와서 곱다고 한 얘기 듣고는 다시 그걸로 변경한다고 하고 그렇게 겨우 결정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다면서 결국 처음에 고른 걸로 바꾸고 나왔어. 그럼 여태 한복집에 있다가 온 거야? 그래. 처음에 길을 잘못 찾으셔서 역 앞에서 1시간을 기다렸는데 한복집에서 내내 그러시니까 민망해서 혼났어. 나 거기 단골인데 사장님 얼굴도 말이 아니고. 엄마는 기분이 안 좋아 보이셨지만
그래도 제 앞에서는 어머님을 나쁘게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 신중하신 성격인 것 같다고 하셨죠. 하지만 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기가 얇으신 분이라는 걸요. 그래서 평소에도 남이 뭐 좋다고 하면 정말 그런가 싶어서 샀다가 아들한테 한 소리 들으실 때가 많았던 거죠. 어머님은 그렇게 한복을 맞추시고는 바로 내려가시진 않았는데 서울에 오신 김에 며칠 더 계신다고 하셔서 저는 쉬는 날 어머님을 모시고 관광지로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날도 어머님은 뭔가를 살 때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어머님, 이거 어떠세요? 가방에 달고 다니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어머, 정말이네. 귀엽다. 그런데 난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 그럼 그걸로 하세요. 저 이거 하나 계산할게요. 잠깐만. 이걸로 할까? 어때? 그것도 괜찮은데요? 어머님은 키링 하나를 고르는데 한참을 서서 고민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하지 못하는 어머님께 고른 것들을 한 번에 다 사드렸어요. 비싸지도 않아서 가격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머님이 결정을 못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 때문에 괜히 돈만 썼네. 괜찮아요. 마음에 드세요? 응, 다 마음에 들어. 왜요, 어머님? 그런데 아까 골랐던 게 생각나서. 그것도 살 걸 그랬나? 지금이라도 가서 바꿀 수 있나? 이미 멀리 와서 다시 가긴 좀 그렇고 다음에 또 와서 제가 사드릴게요. 그럼 되죠?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이제 어디 가보고 싶으세요? 잠깐만, 내가 여기 종이에 써왔다. 어머님은 작게 접은 종이를 가방에서 꺼내시더니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종이에는 서울에 가면 갈 만한 곳이라고 해서 여러 곳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님이 알아보신 거예요? 아니야, 우리 동네에 서울 갔다 온 아줌마가 있는데 꼭 가보라고 해서 적어왔어. 종이에 적혀진 곳을 보니 유명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어서 저는 갈 만한 곳만 체크해서 어머님과 같이 갔습니다. 차를 가지고 갔지만 그래도 많이 걸어야 해서 다리가 아프다 보니 다는 돌아다니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서울 구경 잘했다면서 좋아해 주시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집에 온 저는 다리가 퉁퉁 부어 주무르다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나 지금 경복궁 왔는데 나올래? 거긴 왜 갔어? 엄마랑 같이 왔어. 정말? 나 어제 어머님하고 거기 갔는데. 알고 있어. 그런데 엄마가 어제 못 가본 곳이 몇 군데 있다고 하셔서 다시 왔어.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집에 가서는 동네 사람하고 어머님이 통화하시면서 왜 적어준 곳을 다 안 가봤냐며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같이 좀 가자고 하길래 남자친구가 어머님과 또 경복궁 쪽으로 나가게 된 거죠. 제가 안 가도 될 것 같다고 했을 땐 아줌마가 쓸데없는 곳을 알려줬다며 뭐라고 하셨는데 그 아줌마랑 통화하고 나서는 또 가봐야겠다고 하셨답니다. 사실 관광지도 아니고 볼 것도 없는 곳이라 패스한 거였거든요. 그래, 그럼 잘 다녀와. 난 다리가 좀 아파서 좀 쉬다가 이따 회사에 나가보려고. 알았어, 이따가 전화할게. 저는 그렇게 남자친구와 전화를 끊고는 좀 누워있다가 씻고 회사로 나갔습니다. 직원들하고 간단히 회의도 할 겸 해서 나갔죠. 그런데 오후 늦게 남자친구와 어머님이 회사로 나왔습니다. 어머,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여기가 회사로구나. 잘 해놨네. 네, 괜찮죠? 그래, 좋구나. 어머님 다리는 괜찮으세요? 나야 뭐 시골에서도 매일 걷는 게 일인데 괜찮지. 그럼 이만 가보마. 벌써 가보시게요? 어머님은 회사가 어떤지 궁금하셔서 보러 오셨다고 하시면서 좀 더 계시다 가시는 줄 알았는데 오자마자 바로 나가셨습니다. 자기야,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좀 더 계시라고 해봐. 아니야, 오늘 내려가셔. 기차표도 다 끊어놨고 내 차에 엄마 캐리어도 있어서 종일 싣고 다녔거든.
구경 좀 하다가 기차역으로 바로 가신대서. 아, 그랬구나. 어머님, 그럼 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유, 됐어. 바쁜데 일들 봐. 여기서 택시 타면 바로 서울역인데 뭐. 아들이 택시비도 줬고. 그래서 어머님은 이날 바로 집으로 내려가셨고 종종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남자친구는 시간이 될 때마다 회사에 나오곤 했는데요. 같이 회사에서 있는 날은 남자친구가 어머님과 통화하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런데 저하고는 통화할 때가 거의 없었어요. 어머님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화를 하셔서 뭐하고 지내는지, 회사는 어떤지 이것저것 물어보곤 하셨는데 제가 전화를 드려도 잘 받지 않으셨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으셨습니다. 혹시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건 아닐까 싶어서 남자친구에게 물어봤는데요. 자기야, 방금 어머님하고 통화한 거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으시대서. 그런데 왜 내 전화는 안 받으시지? 엄마가? 그럴 리가. 아까 통화할 때도 네 안부 물으셨는데. 그래? 하지만 다시 전화해봐도 어머님은 제 전화를 안 받으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걱정하든 얘기하면 그냥 별일 아니니까 넘어가라고 하기만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님 목소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바쁘셨어요? 그래, 좀 바빴다. 너 요즘 뭐하고 지내니? 어머님은 제가 말할 틈도 주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 맞다. 너 자격증인가 뭔가 그거 공부한다고 안 했어? 네, 맞아요. 내일 시험 봐요. 너 그저 저번에 떨어졌다고 안 했냐? 이번엔 붙을 자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 옆에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 목소리도 계속 들렸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랑 통화하시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셨습니다. 그것도 물어보라고? 응, 알았어. 저기 얘야, 너 자격증 그것 따면 다음엔 뭐 할 거야? 네? 그럼 회사에서 일해야죠. 우리 아들이랑 회사에서 일한다 이거지? 네. 그래, 일단 알았다. 끊으마. 오랜만에 전화하신 어머님은 평소와 달리 저렇게만 말씀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는데 그래서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느라 아침 일찍 시험 장소로 향했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전과 달리 합격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마치고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자기야, 나 시험 끝났어. 잘 봤어? 응, 느낌이 좋아. 결과 언제 나온댔지? 한 달 뒤에 나와. 그래, 고생했다. 내가 시간 맞춰서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오셔서 못 갔어. 어머님이 오셨다고? 언제? 나랑 어제 통화했을 때 오신다고 말씀 없으셨는데? 오늘 새벽 기차로 올라오셨어. 저는 전화를 끊고는 남자친구네 집에 가려고 했는데 오지 말라고 해서 그냥 회사로 갔습니다. 토요일이었지만 직원 몇 명은 나와서 일하던 중이었고 저도 이제 시험도 끝났겠다. 자리 정리 좀 하려고 출근을 했습니다. 나오셨어요, 선배님? 아니, 대표님? 그냥 편하게 불러. 선배면 어떻고 대표면 어때? 그래도 고쳐야 하는데 습관이 돼서. 괜찮아. 점심 아직이지? 우리 나가서 먹고 오자. 저는 직원들하고 점심을 먹으러 나갔고 이제 자격증 시험도 끝났으니 앞으로 매일 회사에 나와서 일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점심을 먹고 다시 회사로 들어왔는데 남자친구가 왔습니다. 저기요, 연락도 없이 나왔어? 오늘 주말이라 안 나와도 되는데. 아, 그게... 너 수연이 어디 갔다 왔냐? 저 점심 먹고 왔는데 너 나 좀 보자. 어머님은 오시자마자 저한테 화내듯 말씀하셨습니다. 표정도 굳은 얼굴을 하고 계셨죠. 우리 아들이 도와주려고 주말인데도 여기 나온 거야? 네?
저 직원들하고 일도 하고 점심도 같이 먹을 겸 해서 나왔는데요. 그럼 회사 돈으로 밥이나 먹고 가고 그러는 거야? 안 됐고. 너 앞으로 어쩔 작정이야? 어쩌다니요? 회사 잘 운영해야죠. 너 그럼 우리 아들한테 빌붙겠다. 뭐 이거야? 갑자기 찾아오신 어머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대체 왜 저러시나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회사 입구에 서서 들어오지도 않고 서성이고 있었고요. 몇 날 며칠 동안 내가 잠이 안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도 서울 왔다. 새벽 기차 타고. 어머님 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아들이 회사 사장님이 됐는데 동네 사람들도 다 그러는 거야. 급이 많냐면서. 아, 엄마, 얼른 나와요 좀. 가만히 있어봐. 내가 결심하고 온 거야. 결혼이 무슨 장난이야? 수연이 너 자격증 따면은 다른 회사 취업하는 거 아니었어? 왜 여기 있는 거야?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어머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지만 저는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러시는 건가 싶어서 그냥 계시라 했습니다. 그 옆에서 남친은 안절부절하지 못했고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회사 사장이 됐다고 어머님께 자랑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에 한 번 오셔서 회사도 둘러보고 가셨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자기 아들 회사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게 수연아, 나랑 먼저 얘기하자. 잠깐만 있어봐. 어머님한테 얘기 들을래. 뭐 얘기하고가 말고가 어디 있어.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야 한다는 거 너도 알지? 우리 아들이 그냥 회사 사원이었다가 이제 사장이 됐는데 좀 비슷한 사람하고 만나야 하는 거 아니야? 남자친구는 어머님께 자기가 혼자 회사를 차린 걸로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함께 꾸려나가는 회사라는 건 쏙 빼고요. 거기다 저희 아빠가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신 부분도 얘기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자기 아들이 혼자 잘나서 사장이 된 걸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머님이 원하시는 건 자기 아들이 급에 맞는 여자와 결혼을 시키겠다는 거였고 그 상대는 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이 회사 차렸다는 말 듣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다. 그랬더니 하나같이 며느리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는 거야. 지금 회사도 안 다닌다고 하니까는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네가 생각해도 이 결혼은 좀 그렇지 않아? 나보고 식 올리기 전에 얼른 얘기하라고 해서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거야. 그럼 파혼을 하라 이 말씀이세요? 그렇지. 나도 고민 많이 했다. 내가 다른 일도 아니고 자식 결혼하는데 함부로 말하는 것 같아? 그동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이 많았다고. 그럼 어머님 아들 급에 맞는 여자는 어떤 여자인데요? 야, 강수연! 너 가만히 있어. 뭐 전문직 아니겠어? 예를 들면 사자 직업이라든가. 아, 변호사, 검사, 판사, 의사 이런 직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났는데 너랑 결혼시키겠냐? 만약 입장이 바뀌었다면 사돈도 이렇게 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그때 대표님, 지금 거래처 손님 오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에? 손님이 왔다고? 아들, 너 부르는데 얼른 나가봐. 이 대리, 회의실로 안내해드리고 저 5분 내로 간다고 해줘요. 아니, 네가 뭔데 우리 아들 대신 대답을 하냐? 응? 어머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회사 대표는 저예요. 뭐? 이게 무슨 소리야? 네가 왜 여기 사장이라는 거야? 혹시 우리 아들이 너 사장 안 쳐준 거야? 네가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한테 졸랐니? 저는 헛웃음이 나와 대꾸도 없이 회의실로 가려고 했고 어머님은 그런 저를 붙잡고는 놔주질 않으셨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얼른 말 못해! 너 결혼한다고 해서 이 회사 가지려고 하는 거냐고? 아, 엄마 그만하세요. 더 황당했던 건 남자친구는 끝까지
이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공동대표라는 것도 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남친의 행동을 계속 지켜봤는데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도 그저 하지 말라고만 할 뿐 사실은 이러이러했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야, 최영수, 넌 입이 없냐? 파혼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 수연아, 우리 엄마 성격 잘 알잖아. 지금 남의 말만 듣고 이러시는 거. 그걸 잘 알면 잘못된 걸 바로잡아드려야지. 지금 나보고 너랑은 급에 안 맞는 사람이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차라리 잘 됐네. 어머님 말씀대로 너 급에 맞는 여자 맞나? 너 정말이지? 나중에 말 바꾸는 거 아니지? 네, 그럴 일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지금 당장 어머님 아들 데리고 나가세요. 아니, 내가 왜 나가? 나가라면 네가 나가야지. 이 회사 대표는 저 강수연이고요. 어머님 아들은 사원도 아닌데 어쩌죠?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야, 그건 아니잖아. 나도 여기 대표 맞잖아. 네가 여기 대표라고 어디에 써 있는데? 아버님이 우리 공동대표라고 이 회사 차려주셨잖아. 너 말 잘했다. 이 대리, 서류 좀 가져와줘요. 저는 직원에게 회사 서류를 갖다 달라고 했고 거기에 대표이사로 제 이름만 올라간 부분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야, 이건 말이 다르잖아. 뭐가 달라? 너 여태까지 다른 회사 다니고 있어서 서류 정리는 천천히 하려고 네 이름은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알아듣게 좀 말해봐.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아, 엄마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왜 갑자기 와서 이 난리를 피우시는 거예요? 어머님, 잘난 아들이 이 회사가 자기 거라고 한 모양인데 저희 아빠가 지원해 주셔서 회사 차렸고 대표는 저예요. 영수 씨랑 같이 회사 꾸려나가려고 공동대표로 이름 올리려고 했는데 서두르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네요. 야, 나 회사까지 정리했는데 너 이러면 어떡하냐? 어머님 말씀대로 난 너랑 급이 안 맞아서 말이야. 너 능력 좋으니까 다른 회사 알아봐. 어머님이 저렇게 오해하고 계시면 정확히 말씀드려야지. 그렇게 끝까지 어머님 앞에서 잘난 아들이 되고 싶었니? 내가 어머님 앞에서 파혼 소리 듣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고? 저기 수연아, 이건 아니지. 이렇게 끝내는 게 어디 있냐? 손님 기다리고 있는 거 몰라? 그리고 끝낸 건 내가 아니고 어머님이니까 나한테 이러지 마. 글쎄 놓으라니까? 저는 팔을 잡고 안 놔주는 남친의 손을 뿌리치고는 너무 열받아서 머리통을 한 대 쳤습니다. 어머님은 자기 아들한테 손댔다고 저를 때리시려고 했고 남친은 계속해서 그러지 말라고 하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네요. 저는 그날 집에 가서 사실을 다 말씀드리고 쉽게 파혼 얘기를 꺼내는 지방과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다 책임감도 없는 남친과 평생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게 자신도 없었고요. 어머님은 시골에 안 가시고 아들 집에서 며칠 동안 지내신 모양인데 저희 엄마에게 따로 전화를 해서는 만나자고 하시는 걸 엄마는 딱 잘라 거절하셨습니다. 남친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을 모시고 집까지 찾아와서는 저희 엄마랑 아빠한테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죄송합니다. 엄마, 빨리 말씀드려요. 죄송합니다. 제가 뭘 몰라서 그랬습니다. 주변에서 하도 이 결혼은 안 된다고 하니까 저도 고민을 하게 되어가지고. 그런 얘기는 안 하기로 했잖아요. 어? 아이, 맞다. 차우지간 죄송하게 됐습니다. 파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하시죠. 네? 언제부터 파혼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왔다가 취소할 수 있는 말이었나요? 급에 맞네 안 맞네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데 살면서 이런 일이 또 안 생길지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세요. 다 끝난 일입니다. 아니, 며칠 만에 다 끝나요? 네? 아들, 말 좀 해봐. 사과하면 다 해결된다고 해서 왔더니 이게 뭔 소리야? 수연아, 너 그 회사는 나 없이 돼? 뭐? 내가 필요해서 같이 일하기로 한 거 아니었냐고. 네가 실력 좋은 건 나도 알겠는데 그따위 인성 가진 사람은 필요 없어. 너랑 결혼하면 남편이 되니까 일반 사원으로 일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같이 대표로 일하자고 한 거야. 그리고 너 없어도 회사 잘 굴러가니까 걱정 마. 아이씨, 이게 뭐야? 엄마! 가만히 좀 계시라니까 왜 이 일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 동네 사람 말 좀 듣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냐고요? 아무리 귀가 얇아도 자식 결혼을 이런 식으로 망칠 부모가 또 있을까요? 앞뒤 상황 따져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저러는 모습에 저도 결혼 생각은 싹 사라졌고 뒤책임은 모두 남친이 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격증 시험도 합격했고 그렇게 회사를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남친은 동기들 말에 의하면 재취업을 하긴 했는데 썩 좋은 회사는 못 들어갔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도 평은 별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한동안 전 남친이 저에게 연락하고 찾아오는 일이 있었으나 아주 조금의 미련도 남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니 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차라리 잘 됐다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